왼쪽에다 뭐를 좀 써놓으시냐면 아까 전에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하면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얘기를 했었는데요. 상부구조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거꾸로. 상부구조가 구석기인들이 사회 경제 활동을 어떻게 했고 정치 문화적 수준이 어땠느냐 이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구석기인들을 우리가 책에서 교재를 봐도 구석기인들을 공부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분류를 해서 공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은 그냥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구석기인들은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분리할 정도의 어떤 생활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거 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짐승은 아니고 짐승 같은 생활을 하는 시기. 근데 여기서 이제 유물사관 아까 전에 해줬던 게 적용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럼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짐승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었냐는 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산력이 결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구석기인들이 뭐를 해서 먹고 살았어요? 수렵이라고도 하고요. 사냥. 그 다음에 또 채집, 열매도 따먹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도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짐승들도 다 하는 거죠. 이것 중에 짐승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 중에? 막말로 사냥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 짐승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채집도 막 기린들 막 따먹은 거 봤어요? 어로도 장난 아니죠. 어로도 사실 뭐 도구를 사용하니까 그런 거지 곰 뭐 이렇게 잡잖아요 물고기. 그러니까 사실 생산력이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에 동물은 하는데 뭐 인간은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인간과 동물이 똑같은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는 거예요. 생산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석기인들이 짐승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짐승과 똑같은 생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보다 나은 생산력을 갖고 있어야 짐승과 다른 삶을 사는데 결국 구석기 때 나오는 문제에서 출제되는 키워드가 뭐냐? 얘네들이 무리지어 살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하면서 사냐면 이동하면서 살아요. 청동기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입니다. 더 재밌는데. 자, 한번 볼게요. 청동기는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지금 교재를 보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재는 나중에 다 확인해 드릴 거예요. BC 2000년경부터 시작해서 BC 1500년경 사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는 BC 2000년경에 시작됐는지 BC 1500년경부터 시작됐는지 아마 이 즈음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그러니까 요 즈음에 시작. 그러니까 요 사이가 또 청동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BC 2000년부터 BC 1500년 500년이구나 이러면 안 되고 요 즈음에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가볼게요. 청동기 때 뭐가 시작되느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벼농사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벼농사가 시작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느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벼라는 작물은 먹으면 정말 배가 빵빵해져요. 아주 특이한 작물이죠. 완벽한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그리고 5시간, 6시간 일을 해도 아유 이건 좀 사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금방 허기를 느끼는 사람도 있던데 하여튼 대부분의 인간들은 밥을 이렇게 한 공기 먹으면 한 5시간, 6시간 열심히 노동을 해도 허기를 못 느끼게 만드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벼농사라는 것은 벼라는 것은 얼마나 특이한 작물이냐면 인간의 노동 생산성에도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인간이 탄생하는 거죠.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이게 시작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좀 이런 얘기 하시면 좀 천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인간은 이렇게 뭐 토할 때까지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뭐 술은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근데 밥을 먹는데 막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먹으면 남은 게 생겨요. 이제 남는 게 벼농사는. 그러면 이게 이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잉여라는 게 남는 거 아니에요? 쓰고 남는 게 잉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이게 축적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재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 축적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재산 축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유 재산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사유 재산이 발생하면 결국 이거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만들어집니다. 빈부격차가 만들어지면 이것 때문에 계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청동기 시대를 묻잖아요. 그럼 다 이것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유적지 이런 거에 나오는 거는 그냥 가끔씩 나오는 거고 청동기 시대를 만약에 출제자가 묻는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 우리 해커스 교재에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놓으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외우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걸 파생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가지를 쳐서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청동기 때 뭐 법이 생겼고 국가가 생겼고 사유재산이 인정됐으며 계급이 발생됐고 선민사상이 나왔고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비논리적으로 외우면 그때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고 내일은 문제를 풀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게 2, 3개월 후면 다 휘발돼 버려요.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